이제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할 수 없는 창의력과 감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법이 필요한 때 재미있고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볼까요? 변화하는 미래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중국.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텐진이 중국 전역에서 온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수학적 재능을 겨루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중국의 결선이 치러지는 날. 그런데 긴장감 가득할 것 같은 대회장이 예상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考了1000多人，选拔了36名学员。因为这是一个锻炼我们大脑的绝好机会，可以说它是在一边有时候活动，有时候考试。 해마다 중국 전역에서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학생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200만 명 중에서 본선에 오른 2,000명이 드디어 결선을 시작합니다. 주어진 20분 동안 각자의 아이디어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문제. 수학과 과학을 다양하게 접목시킨 문제들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겨루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조를 나누어 각 팀마다 토론해가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친구들과 협동과 아이디어를 배우게 되죠. 真正在飞的时候，请一个体重稍微重一点、腿部力量大一点的人，一定要对准那个火箭头。 주어진 재료만을 이용해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것부터가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개성 만점 로켓 추진체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마다 신중한 아이들. 목표 지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오고요. 반대로 멀리 나갈 때는 경쟁팀 할 것 없이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通过直观好奇来发散，让他来最后达到创新。所以我们现在就整个的教育通过竞赛，我们一直在改变整个中国的教育。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 위주의 교육으로의 변화는 중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육은 왜 필요한 걸까요? 세계적인 바둑대전에서 알파고는 엄청난 양의 수치화된 정보를 순식간에 계산해 이세돌 구단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상상도 못할 능력에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는 AI 시대에 알파고 자명종이 우리 깨웠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알파고종이 땡땡땡 친 거다. 반드시 오게 되는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를 우리를 깨워줬다.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놀이공원을 찾은 아이들. 그런데 여기서 놀면서도 공부를 한다는군요. 친구들보다 유난히 호기심이 강한 이채훈 어린이. 채훈이는 놀이기구를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기한 게 따로 있나 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궁금하긴 하죠. 떨어질 때 어떻게 확실하진 않은데. 아니면 저 밑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전자석으로 자석의 벽을 양쪽에 극대화시켜가지고 순간적으로 멈추는 거. 수학,
수학, 과학을 놀이공원에서 놀면서도 궁리하는 채훈이는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얘기하고 배우는 것이 더 좋아서 채훈이는 언제 어디서건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채훈이의 남다른 공부법을 도와주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엄마입니다. 모든 사물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것은 그냥 못 지나치고 항상 질문을 많이 했어요. 수학 박물관을 찾은 채훈이와 엄마. 그래서 여기 1cm라면 이게 다 1cm로 하는 거예요. 채훈이는 궁금증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엄마 여기 있어봐요. 여기 있어. 제가 저기 가서 말을 하면 엄마가 들리는지 봐요. 엄마? 들리세요? 목소리 들려? 이걸 딱 그 포물선 각도를 맞춰서 여기서 작은 소리로 말해도 저쪽에서 들을 수 있게 한 장치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여기서 원 모양은 이게 흔들림 없이 잘 굴러가잖아요. 이런 모양도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덜컹거리지 않고 움직이는. 그래서 자전거 바퀴에 삼각형 바퀴를 달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달면은 실제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전시된 교구들을 만져보고 조작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채훈이. 끝없는 관심과 호기심이 채훈이의 활력이고 배움의 자극제입니다. 채훈이 같은 경우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이런 거에 훨씬 더 습득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뭐 과학관, 수학관 이런 데를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뭐 서울, 경기 지역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재민아. 나 지금 여기 수학 박물관에 와 있어. 신기하다. 직선인데 이거 딱 구부려가지고 이 안에 딱 들어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론으로 배우고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다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마다 잘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를 잘 풀렸고 좀 생각하는 폭도 넓어졌었어요. 지금 현빈 아빠랑 빈이 동생이랑 야구하고 있네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점 C가 있고요. 책상이 아닌 칠판에서 문제를 설명하면서 풀고 있는 아이. 눈길을 끕니다. 자, 여기서 무슨 방법인 거예요? B, D, C, D.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루 종일 저렇게 수선의 풀고 발. 또 풀고 그러고 있거든요. 직접 물어보시는 게. 수선의 발이 있죠? 이쯤 되면 독특한 수학 문제풀이 방법이 궁금해지죠. 이게 B, D, C, D까지의 거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빈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기하 공부하고 있어요. 복습하고 있어요. 기하 공부요? 네. B, D, C, D까지 거리. 이 점에서 이 원을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자 여기서 목표는 A, P와 A, Q가 같으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면 혼자서 이게 잘 풀려요. 복습도 잘 되고. 마치 선생님이 수업하듯 계속 설명하면서 문제를 푸는 현빈이. A가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따라서 합동이니까 A, B는 A, Q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더 한 번 더 확립이 되고 더 머릿속에 기억도 잘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저런 과정들을 할 때 제가 어떤 때는 동생이나 엄마나 저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다 볼링 할까? 그래? 자 이거 정리만 하고 가자. 알았어. 난 볼링 괜찮은 거 있을게. 볼링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요. 볼링
돌리면 잠깐만요. 와주시면 여기 렌즈를 세척할 때 아빠가 렌즈 통을 써요. 이렇게 1리터짜리를 한 번 약국 같은 거 갈 때마다 바카스 봉지에다가 3통씩 담아. 재활용품을 이용한 색다른 볼링공. 이것도 아이디어인데요. 세게 굴려야 돼. 현미야. 아빠한테 세워줄게. 이게 핀이 있잖아. 여기를 맞춰야지. 이게 안정감이 없이 쫙 쓰러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학적인 아까 알까기처럼 각도하고 연관도 있고요. 한껏 들뜬 현빈이 형제. 그런데 이번에도 좀 색다른 장난감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이게 종이컵인데 옛날에 엄마랑 아빠가 시험 잘 보면 뭐 이런 선물로 다른 거 대신 종이컵 같은 거 선물해줬어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 선물로 사주셨어요? 종이컵이 참 저렴하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기에 저희 아이가 현빈이가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종이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블록 놀이 하듯이 쌓으면 뭐 정말 다양한 모양이 연출이 되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됐어? 평범한 종이컵도 현빈이네 집에서는 좋은 놀이 교재로 변신합니다. 이게 현빈이 어렸을 때 한참 놀던 때 제가 사진이 있네요. 보시면 종이컵만으로 창의적인 모형을 만들어낸 현빈이 형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인내심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즐거움을 소소한 데서 찾고 뿌듯해하고 막 이 사진도 아마 저는 별로 그만해 뭐 이런 치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거는 엄마 남겨놔야 돼 이래서 저한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사진 찍어달라고. 우주 기지예요. 현빈이는 집이 새로운 배움의 장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놀이를 통해 공부가 더 재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딱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게 많이 생기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게 공부를 좀 놀이와 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또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따분하고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신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있죠? 네. 요거 가지고 오는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해서 평면화시킨 그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거 할 거고.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흥미진진한 태도를 보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 문제집이나 이런 책자를 통해서만 접하는 그런 수학이 아니라 직접 교구를 통해서 게임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체득을 하면서 익히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게 참여하면서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7개야.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 입체적으로 수학 원리를 이해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집중도 역시 무척이나 높은 편입니다. 보통 막 수학 시험 설명 막 힘들고 그런데요. 이 수업에 들어오면 막 재밌고 막 교구를 사용해가지고 더 막 신나고 그래요. 만들고 생각하고 만들고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수업을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오늘의 우승팀은 앞팀입니다. 실패는 상국의 어머니. 이렇게 게임으로 진행하고 직접 교구 가지고 활동을 하면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훨씬 더 이해력도 높아지고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암기식 수학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과 사고력 수학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엄청 뛰어난 친구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을 저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형들이랑 하니까 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즐기려고요. 과연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까요? 요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로 바꾸었을 때 과연 이거 부피와 동일한 직육면체는 몇 개나 존재할까라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수로 해도 2에 3승, 3에 3승해서 콤비네이션 2개 곱해주면 되잖아. 그 직면체 세변의 길이 A, B, C라 놓고 그냥 그게 만족하는 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학 공식부터 대입해보는 대학생들. 4점짜리. 문제가 잘 묻는 이거 216개. 그런데 사고력 위주의 수학 공부를 해온 초등학생들은 유심히 관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마다 다양한 관점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 정육면체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똑같은 두 직육면체를 또 쪼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이걸 또 잘라서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아주 별도였다가 위에 나눠시켜서 만족하는 A, B, C. 수학 공식에 의해 답을 찾는 대학생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수학 문제를 해결해가는 초등학생들과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학생 팀의 답을 보면 A, B, C는 6의 세제곱을 만족하는 이렇게 해서 방정식 표현을 한 거죠. 아주 전형적인 수학풀이인 거죠. 창의력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앞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나타낸 것들인데 수식도 없죠. 그림 2개와 그리고 한 2가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무한히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음을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죠. 정답과 오답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창의력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계속 계산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해져서 뭔가 이런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런 쪽으로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문제의 수를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국립 끝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각의 힘이 커지고 그리고 결국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냈을 때 통쾌함을 경험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 경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자양분이 됩니다. 여느 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업 전 상황. 그런데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색적인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학생 모두가 노트북을 펼치네요. 저희 지금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 EQ를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영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루하고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게 수학의 원리를 배웁니다. 예시로 이런 걸 들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니? 라고 이제 예시로 들면 아이들은 선생님 저렇게 많이 곱해진 걸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x는 y, 뭐 y는 마이너스 x를 다 그려서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그림 가지고 그래프 EQ로 바로 보여주면 되게 신기해하고 여기다가 자기들이 계속 뭔가 또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방정식을 푼 결과 습득도 빠르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도 더 쉬웠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수학 공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몸통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을 설정해서 두 개를 붙이면 완성할 수 있어요. 여기 안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그라미 원 두 개를 겹치는 거라서 동심원의 개념을 좀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수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친구들과도 함께 생각을 나눕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친구한테 생각도 물어보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가식이 아니라 정말 재밌어요.
이 학교의 수학 수업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일반적인 수학 수업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웹툰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논리를 접근해보는 방법. 또 카드놀이를 통해서 명제를 논리에 맞게 전개해 나가는 명제 수업. 자기가 배운 개념이 그냥 단순히 문제 풀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사고력을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넓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가 솔직히 다른 학교 말고 이 학교를 오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이런 수업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요 과목일 수 있는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큰 도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수업 방식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업 시스템을 실천하기까지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남다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게 작년에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학을 통해 사회의 경제 흐름까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연구 중인 선생님들. 금융상품 프레젠테이션 대 이런 거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좀뭐 일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성을 반영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계산이 좀 힘들더라도 어차피 이 단원이 거의 뭐 갈수록 기대감만큼 입시 제도에 대한 부담감도 큰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수능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냐면 너무 시험이라는 어쨌든 그 틀에,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게끔 교육 과정도 거의 짜지고 있어서 저는 재밌게 수업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틀에 갇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당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모든 선생님들이 조금 활용하시기에 편할 것 같은데 저희 학교보다 더 큰 기관에서 만약에 매뉴얼 같은 게 완성이 된다면 단위학교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원활하게 수업을 좀 적용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융합 수업이 한창입니다. 로봇을 해부하는 과학 수업일까요? So, as you can see in the camera here, my surgeon is performing, is taking out the blood clots from the heart. 학생들은 외과 의사가 되어 저마다 역할을 맡아 인체를 본딴 로봇을 수술합니다. 의료와 공학의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So this is to show how engineering is used in medical sciences these days. So they have used like their technology and also their knowledge of like the shape of the heart and all to do the 3D printing of the heart first and then using the technology to make the camera going and then just make it work. So that is the main idea. Just have fun and learn through this activity. Have to get this model going on. 24세기 미래 도시를 표현한 학생들의 작품. 더 놀라운 건 이 모두가 재활용품이란 사실입니다. The immense amount of futuristic technology that's implemented into, for example, our recycling center, our water filtration, our power generation. We wanted to make that ahead of the game, how it is currently, so that if we show this as a model and how it works, maybe people in the real world could adapt to it and create stuff like it to be used. 또 다른 교실에선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의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여러 학문들과 융합한 스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TEM is so important because it's an increasingly technical society. And it's not just the technical parts of it, but really when we talk about STEM, we talk about 21st century learning. That's what it's all about, is being collaborative, critical thinkers that can solve problems. That's the purpose of education. 스템 교육에서는 교재와 교구가 학생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보드를 타고 캠퍼스를 누비는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육공학과 폴킴 교수입니다. Hey, David, how's it going? Like a different section where there's you can scroll down. 스탠퍼드에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과 학습 교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There's like some of the easier ones, just math there. So I mean, if this cannot happen in class. Oh yeah, it's not gonna happen. So this is the equations.
폴킴 교수는 창의적인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컴퓨터 앱이 학습 교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지도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온 학습 교구들. 폴킴 교수의 노력으로 교육 콘텐츠는 다양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용 콘텐츠는 이쪽으로 보이게 되는 예.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런 겁니다.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된 교구들은 이제 아이들의 교육만이 아닌 교육 평가 방법까지도 새롭게 바꾼다는데요. 어떤 학교에 어떤 교실에 어떤 선생님의 학생들이 어떤 질문들을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을 평가를 다 하게 되면 어떤 선생님이 가장 잘 학생들을 지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 빠르게 변하는 시대는 더 급속도로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미국의 기업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From Udemy, in fact, that I think of kindergarten-aged kids, when they actually are ready to go to work, 65% of them, their job has never been created, has not yet been created. So basically, a majority of them they wouldn't know what to study today because their job has yet to be created. Right. That's how fast the job market is moving. 그래서 이제 STEM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창의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의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아트,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경각을 갖게 돼가지고 스팀 교육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융합교육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융합교육은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1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X 1의 개수는요. 어머니 민순이가 하는 거 보면 좀 다 아세요? 몰라요. 괴로워요, 괴로워. 이거 제가 다 개수를 입력해서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런 걸 프로그램해서 모든 함수를 다 표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걸 생각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런 게 어렵지. 요즘 민순이는 코딩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코딩도 학원을 가지 않고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스로 배우는 민순이. 뭐예요 그게 어머니? 민순이가 어렸을 때 했던 활동이라든지 보물들입니다. 보물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가 만든 참 굉장히 창작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민순이가 한 작품들을 제가 다 이렇게 보물이라고 항상 이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흔적으로 많이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 그냥 흘려 보낼 수 있지만 이것부터 전 보물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차를 좋아하니까 기차 여행을 가서 기차 여행 무궁화호 속에서 본 무궁화호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가 이게 차츰차츰 이제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관심사를 항상 알고 무조건 지지해줬습니다. 그런 행동가는 아이가 가보고 싶은 곳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보통은 여행이 목적지에 있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차라는 도구를 이용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차를 타는 게 목적인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철역도 그래서 지하철역도 목적 없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많이 탔었고요. 근데 엄마는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엄마가 지하철을 많이 타서 그래서 제가 기차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엄마가. 아들의 작고 사소한 궁금증 해결에도 항상 친구로 동행한 엄마. 의미 있는 결과물들인데요. 민순이가 직접 찾아내고 경험한 것들이 담긴 작품들이기에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건요 저 이름이 김민순이잖아요. 그걸 막 뒤집고 돌리고 해서요 막 저 이름을 합쳐놓은 저 사인이에요. 김은 여기 있죠?
그리고 미는요, 여기 미음, 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수는요, 여기 있어요. 저런 기발한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 이름을 저도 언제 한번 사인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름을 합쳐놓을 생각을. 일기 좀 보여드릴게요. 민순이는 일기도 매일매일 써왔습니다. 자기가 뭐 멋지게 풀었던 문제라든지 자기의 멋진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한번 글로 옮겨보게끔 제가 이제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2012년 민순이 몇 학년 때지? 2학년 때. 2학년 때 민순이가 관심이 있었던 1 나누기 0에 대해서 자기의 1 나누기 0은 무엇일까? 학급 짝짓기를 잘하는 방법. 다양한 민순이만의 생각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거를요, 지구를 잘라서요, 튼튼한 막대기를 만들어요. 그걸 지구에다 튼튼하게 고정시켜서요, 달에다가 걸쳐요. 그러면 그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하루 시간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민순이. 그 비결은 뭘까요? 이거는요, 저 WM 하면서 외국 갔다 왔을 때 아버지가요, 이 프랑카드 들고 춤추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써주신 문구예요? 네. 이거 받았을 때 좀 어땠어요, 민순이? 조금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의 관심과 응원. 민순이의 행복한 공부도 그 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아이에게 상장을 준 거예요. 끈기 있는 노력사. 작년에는 겨우 9개만 했던 줄넘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 향상하였다.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는 상장을. 네. 민순이처럼 공부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을 엄마가 발견하는 거. 아이가 뭔가를 스스로 하기까지는, 해내기까지는 그 전에 부모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중산층이 늘고 있는 태국. 이곳에서도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수업 시간. 어느 나라에서건 화학 과목은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미술 시간도 아닌데 형형색색의 필기구들이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ทุกคนเนี่ยจะเป็นกรรมการร่วมกันในการโหวตว่ากลุ่มไหนสร้างชิ้นงานได้เนื้อหาครบที่สุด2สวยงามที่สุด 태국의 고등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수업할까요? 색연필을 이용하기 시작한 학생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태국. 한국에서 최종전에 참가하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อันนี้ก็แค่นี้ก็ถือว่าทำได้ดีมากแล้วครับก็ได้เป็นตัวแทนประเทศก็เป็นที่ภูมิใจ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ทั้งคุณพ่อคุณแม่คุณปู่คุณย่าคุณตาคุณยายญาติๆทุกคนก็ดีใจน้อง 세계의 어린이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글로벌 대회이니만큼 문화 교류도 중요합니다. ภูมิใจและผมก็ตื่นเต้นที่ผมจะได้มาสอบเป็นตัวแทนประเทศในการไปสอบ WMO ครั้งนี้ผลจะเป็นยังไงผมไม่สนใจแค่ผมจะทำดีที่สุดผมก็พอใจนะครับ 태국 대표로 출전하는
타야권. คิดถึงเปล่าคิดถึงเปล่า พอก่อนได้ปะ ไม่ต้อง 바쁜 맞벌이 부모님 대신 타야권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เราทำอร่อยที่สุดแล้ว เดี๋ยวจะพาดูผลงาน 타야권은 벽면 한가득이 상일 정도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ก็เหรียญพวกนี้ก็เป็นเหรียญแข่งเหรียญทองเวทีใหญ่นะครับทีเด็ดได้ที่หนึ่งประเทศคือ 아들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아빠. 타야권이 보다 넓은 세계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แล้ว ก็คิดว่าการไปสอบครั้งนี้นะครับ ก็อยากให้ลูกได้เจอคนเยอะๆคนต่างชาติต่างภาษาต่างวัฒนธรรมนะครับให้เขาได้ฝึกพูดนะครับส่ว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สอบเนี่ยผมไม่ซีเรียสว่าจะได้เท่าไหร่ก็ได้หรือว่าจะโจทย์อะไรก็ผมไม่ได้ใส่ใจตรงนั้นเท่าไหร่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태국 대표가 된 타야권은 학교에서도 희망의 존재입니다. พยากรณ์นะครับเขาจะได้ไปตัวแทนไปแข่งขันในค่ำคืนนี้แล้ว เดี๋ยวพวกเราจะ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กับเขาแล้วก็ให้กำลังใจเขายังไง เชิญพยากรณ์ออกมาเลยลูก เพื่อชื่อเสียง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บ 드디어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겨루는 최종 대회 날입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의 좁은 문을 통과한 세계의 수학 영재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축제를 즐기러 온 분위기죠. We don't really mind what we come with this. We just want to have fun and really try our best. We're very proud of him and of all the kids in his team and really all the kids here. I think it shows that if you really work hard at something, you can really achieve a lot. And he's looking forward to just meeting everyone and having a great time.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세계 각국의 수학 전문가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1회 월드 파이널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즐기며 치른다곤 하지만 각 나라를 대표해 참가하는 학생들의 진짜 속내는 어떨까요? 생활에서도 점프 문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Well, we got some tests online and everyone in our team made some questions for each other to try and challenge each other. 단체전의 첫 번째 미션은 창의적 산출물 만들기입니다. 경쟁보다 협동을 중요시하는 단체전.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함께 의논해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재료만 잘 조합해서 사용하면 참가자들은 25분 동안 50cm 이상의 구조물을 만들어 그 위에 물을 부었을 때 쓰러지지 않는 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각형 하나 더 필요할 거 아니면 삼각형을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산출물을 만들기까지 창의력은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인상적인데요. 아이들은 단체전을 통해 협동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워갑니다. 아이들은 물이 든 컵을 지탱시킬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고려해 산출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3초 동안 산출물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에도 웃는 아이들입니다. First of all, I'd like to hear for
energy from your family, okay? That the next time we do this, we probably shouldn't add that because it made it very warm away. 이번에는 단순해 보이는 모양인데요. 오히려 성공합니다. 한국 팀인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와, 한국 팀도 해냅니다. I think we can solve problems really well together. We've been friends for a few weeks now. Like we haven't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but we work together really well now that we know each other. 처음에 생각했는데 다 같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머리를 한국인처럼 힙합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입체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체 게임입니다. 부어진 공간에서 문제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있는 자료를만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퍼즐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서 이 방을 탈출하게 되는 코너입니다. 일단 방에서 탈출하려면 수많은 암호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관찰력과 추리력이 중요합니다. 방을 탈출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하는 아이들. 여기 숫자 크기 거 아니야? 숫자 크기 큰 거? 숫자. 예, 7. 8, 7, 9. 8, 7, 9. 5. 5, 7, 8, 9 해봐. 5, 7, 8, 9. 괜찮아, 뭐야? 안 돼.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야? 8, 7. 그럼 왜 맞춰? 이게 왜 이렇게 세, 그러면? 아, 이거 푸는 거다. 주어진 암호를 푸는 모습을 지켜만 봐도 스릴 넘치죠. 아무것도 아니네. 24가지 말해, 24가지. 24가지. 섭하고 빠져. 전화 왜 이렇게 느려? 8, 7로 줬어. 너 7로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수학을 하니까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국가별 대항전이 펼쳐질 때는 열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전략을 세우는 아이들.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미션은 정육면체 4개로 탑을 쌓는 건데요. 옆면을 이루는 정사각형 4개의 색깔이 모두 달라야 성공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 방법도 방향도 많이 앞으로 그런 생각 좀 해봐야겠다. 나는 전 수학 교사로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팀원이 연달아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매스 릴레이 시간. We have to make this one out. Yes. Wait. Okay, no. 풍선을 타고 결승선에 도착하기까지 아이들은 끝까지 화합해야 합니다. Yeah, it was good to just come to Korea and have this great opportunity and yeah.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정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수학과 과학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고 즐겼던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그래서 이곳에서는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나라가 많이 참가해서 조금 다른 데보다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금강을 타서 뿌듯하고 좋아요. มีที่ยากสุดถ้าเป็นแบบว่าถุงจะสินยากอะแต่ก็น่าจะเป็นต่อจิ๊กซอว์นะ 언어도 문화도 자라온 환경도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That was a great event, spectacular. I think the event is a wonderful place for children to come together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t a young age start to be exposed to cultural interaction.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걸까요?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은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인간의 창의성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밀퍼를 움직이는 걸 상용화 시킨다면은 사람들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 도우면서 같이 조화를 이뤄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창조적 혁신이 절실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을 봐야 돼. 로봇에 답이 있어. 세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갈 수 있는 가장 부가가치 높은 교육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전 세계 핸드폰 하나로 평정했던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과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한 미래. 그래서 이미 각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학교 정규 과목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의 일부 시간과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기로 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란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라면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연결시킬 거리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연결시킬 거리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소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뛰자. 우리가 정보화에서 거의 1등 할 뻔했던 그 시대를 다시 또 이제 AI 시대로 가자. 후기 정보화 사회로 가자. 이것이 지금부터 신나는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면은 어려움을 가시게 될 것이다. 상상이 호기심이 되고 그 호기심은 지식을 키우는 시대. 재미있는 공부가 새로운 미래. 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가 좋다. 알까기? 알까기.